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경진 의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빨리 장관 취임하고 나서 좀 굉장히 저도 놀랬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인사를 나눠서 할 것 같아요. 한 두 차례나 세 차례 나눠서 할 것 같고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주요 검찰의 보직자들이 사실은 정치적 당파색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통과한 검수완박법이 4개월 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4개월 이후부터는 2대 범죄만 지금 수사가 돼서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하자. 예. 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놀랐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검찰 인사의 한 장면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뭐 인사 협의를 두고 막 그 좀 네. 그렇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규정에 법무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문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기속력 있는 협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의견 청취하는 프로세스를 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국 사건 정확히는 문재인 예. 정부 취임 후 조국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또 민정수석 셋이서 의견을 맞대거나 예. 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맞대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민정수석이 들어서 조율을 하거나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장의 의견을 뭐 들었니 안 들었니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검찰총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규정이 만약에 돼 있다면 네. 검찰총장 없는데 인사한 것은 그 규정과 상관이 없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굳이 이제 그 합법성 논란을 피한다고 한다면 장관 입장에서는 뭐 대검 차장이 있으니까 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게 인사가 예정돼 있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원석 제주지검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인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하도 뭐 검찰총장 의견 없이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약간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이 문제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같은 그 전에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찰 인사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자문 기구예요. 법적으로 뭐 구성인 건 아닌데 그래도 형식은 거의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말고 일반 검찰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일반 검찰도 그렇게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임명이나 전보나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두고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그런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적인 어떤 뭐 제가 보기에 검찰총장 임명하더라도 아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의견을 100% 수용할 걸 보는데 장관도 일단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죠. 검찰 인사위원회도 안 거친 거죠. 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약간 우려가 많은데요. 결국 예상했던 바대로 이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내 식구, 내 사람 위주의 그런 인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실은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에 최측근으로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형평성 있는 균형 있는 법무행정을 펼 게 아니고 결국엔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검사 이 동일체를 만들겠다. 대검 동일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우려였는데 그런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지금 검찰 게시판 내에도 이러려면 검수완박 왜 다 힘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도 한 차례
이런 비슷한 인사 파동이 있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사단 위주로 인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이제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원성과 불만을 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특수부 출신만 검사냐, 특수부 출신만 검사장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런 우려나 지적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장성철 교수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나 잘못돼 있었으니까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 정부의 검찰이 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비호했다, 그런 것 때문에 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좀 너무 편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랑 같이 근무를 해봤거나 나와 의견이 같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검찰의 상층부를 구성을 한다면 또 다른 편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수원지검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겨냥한 성남FC 후원 사건 지금 맡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수사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내편들로 인해 검찰의 주요 간부를 마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오해를 더 짙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른바 친문 검사로 불렸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검사들이 완전히 다 법무연수원으로 간 건데 글쎄요. 김경진 의원,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밀려났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부원장이라도 시켜줬잖아요. 거기는 사법연수원이고요. 아, 법무연수원은 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금 고검장 간과하고 똑같은 위치죠. 다른 데입니까 거기는? 예. 같은 위치다. 같은 위치로. 예. 그러면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정권에서 잘못된 또는 무능하거나 정파색이 짙은 검사들을 발탁해서 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를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딱 그 핀포인트만 뽑아가지고 너무 급히, 그리고 아까 현근택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그 신용도 안 거친 것 같아요. 눈치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검 차장이 대신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검 차장이 사표낸 상태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서 대검 차장만 원포인트 인사를 해놓고 협의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이랬으면 지금 장성철 교수가 우려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든지 어쨌든 다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고발은 돼 있고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있고 뭐 일정 부분은 가령 뭐 김동연 후보도 이게 지금 송치돼서 뭐 문제 있다고 본 거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사할 수밖에 없고 기소될 수밖에 없는 건데도 인사를 딱 지금 몇몇 자리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급히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니 급하게 서두르는데 한 일주일만 참아서 일주일만 조금 늦게 하면서 요건 갖춰서 하지. 그러면 할 것 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광석과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드러나는 핵심 자리, 또 수원지검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딱딱 포인트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비의 소지가 일부 생긴 건 사실이에요. 보면 검찰을 잘 아는 분이 보는 인사는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마음속에 계산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청문회도 하고 또 뭐 재송부하는 기간도 있고 그동안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다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취임하고 취임식도 퇴근 시간 끝나고 6시 반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또 인사 단행하고 광폭 행보 정말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속전속결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사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선 때 어쨌든 이게 안 찍은 이재명 후보를 찍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국민의 절반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 보기에도 이 인사가 공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라든지 외관이 들면은 완벽한 100점짜리 인사인데
그 느낌과 어떤 외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릴 수 있는 소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지나치게 그 눈밖에 난 검사들을 쳐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을 정치화시켰다라는 비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그걸 정상화한다는 명목하에 또 다른 정치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비판으로부터 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이게 마치 이제 이 과거에 군부 내에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성공 이후에 모든 권력의 요직을 장악했듯이 신검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의 윤석열 사단에 의한 검찰 장악. 그 다음 수순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내지는 전면적인 수사. 이걸 예고하는 인사로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그러면 청문회에서 그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들이 이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된다. 똑같은 짓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대통령이 그 보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우려스러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장성철 교수, 사실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면 이제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해야죠. 정무적인 당연히. 판단이.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들게 돼요. 편향성이라는 것과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석화로 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정권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야 국민들이 더 박수 쳐주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보지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서지현 검사 관련입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서지현 검사가 맡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복귀해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모욕적이다. 짐 쌀 시간도 주지 않느냐라고 사표를 냈는데 이제 뭐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 TF의 위원들이 모두 22명인데요.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고 여기 22명 가운데 17명이 서지현 검사 사직에 항의해서 어제 집단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장성철 교수, 이 디지털 성범죄 TF는 어떻게 꾸려진 거죠? 글쎄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갈수록 성범죄가 디지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의 특별한 기구로 만든 겁니다. 예. 서지현 검사가 이제 미투 이후에 그런 어떤 성범죄에 관한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지청의 부부장 검사인데 근로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TF 팀장으로 보낸 건데 이번에 이제 원위치로 원직 복귀를 해라. 근데 사전에 한마디 예고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인 이제 복귀 지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이제 검찰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서지현 검사가 이 디지털 성범죄 TF에 굉장히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 서지현 검사와 함께 이게 좀 호흡을 맞춰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이건 일종의 정치적 성격의 보복이다. 이런 어떤 항의를 하면서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혁은택 변호사, 제가 문재인 정부가 그 친성향의 그 검사들을 많이 임명하고 뭐 그런 점들은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 만든다든지 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잘했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서지현 검사 뭐 제가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뭐 통화도 했습니다. 좀 친한 사이여서 근데
국회 일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이제 검찰 내의 어떤 그 성 문제, 특히 이제 여자 검사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거를 어쨌든 폭로하면서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ETF를 만든 이유도 이제 아마 이 검찰 내에서든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라서 보통 인사를 할 때는 미리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의견을 듣거든요. 의견을 듣고 물론 뭐 일방 통보인 경우도 있지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뭐 정리하고 이럴 시간을 주는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이제 나가라 했다는 얘기는 본인 보기에도 모욕적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뭐 관례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전에 친정 분야 많이 따지지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도 쭉 보니까 뭐 지금 뭐 윤석열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한 25기에서 32기 사이 요 정도거든요. 부장 이상급이. 근데 우리나라 부장 이상이 한 300명도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30-40명 정도가 아마 같이 인연이 있던 특수부 출신들이라고 대부분 보면 되는데 공안부도 조금 끼어 있지만 그런 분들만 대부분 핵심 요직으로 가면 나머지 한 90% 정도는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검찰 인사를 너무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아마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서지현 검사 또 이문정 검사도 인사가 났던데 뭐 대구로 가게 됐는데 뭐 가고 싶었다 뭐 그렇게 또 쿨하게 얘기하긴 하던군요. 이제 검찰총장이 과연 그러면 누가 될까가 매우 궁금해졌는데 그 전에 검찰 내부를 잘 아시니까 김경진 의원한테 여쭤보죠.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 물망에 몇몇 이름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번에 뭐 고검장도 되고 대검 차장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정에 의하면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는 방식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시민들도 추천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추천 절차를 밟을 텐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검찰 내부의 보직군으로 본다면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뭐 요 정도가 제일 유리한 어떤 위치에 가 있는 후보군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돼서 요번에 이제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으로 보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총장이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직위에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가장 그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긴 하죠. 그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검사장은 어떤 분인가요? 송경호 검사장은 중앙지검 특수 2부장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했을 때 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을 시켰을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특수 2부장 하면 지방의 차장을 한번 갔다가 올라와서 이제 중앙지검 차장을 하는데 사실은 한 단계 좀 고속 승진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특수 2부장하고 이제 3차장을 했으니까 특수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눈 밝은 사람이다. 그래서 밀려 있는 사건들 아마 부랴부랴 아마 팀 짜서 정리를 꽤나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말은 지검장이지만 원래 고검장급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려고 네. 일부러 그걸 지검장급으로 낮춰가지고 그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게 군대도 계급이 있고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도 검찰청법에 의하면 옛날에는 검찰관, 고등검찰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렇게 계급이 3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예. 어느 순간에 계급이 그냥 검찰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계급이 딱 2개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검사들 같은 경우도 평검사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게 뭐 고등검사장까지 바로 임명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었죠. 근데 다만 이제 검찰국 내부에서 인사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프로토콜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 고검에 이제 좌천돼 가지고 몇 년 예.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문 대통령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강단 있는 박근혜 댓글 사건 수사를 했는 그래서 그냥 일약 대구 고검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해버렸고 예. 그때 재밌었던 것은 지금 법제처장을 하고 있던 이완규 검사가 이제 대학 동기 친구인데도 이런 식으로 발탁을 하는 것은 인사의 기준을 깨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발탁을 했었고 예. 사실 그 발탁이 기존의 검찰 인사 관리를 완벽하게 깼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깬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방식의 발탁을 이번에 똑같이 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 싶은. 그래서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예. 다시 고검장급으로 예. 복귀시키는 거냐 이거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지검장하고 고검장의 중간쯤 되는 건 어떤 그런 위치로 운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데 네.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급을 안 거쳤기 때문에 지검장급으로 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편법이었다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게 서울 지금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보임을 한 것도 그게 옛날에 이제 아마 한상대 총장인가 이 MB 시절에 원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검장급이었거든요. 예. 보면. 근데 이것에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통할 기능을 부여한다. 사실상의 어떤 수사 조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때 MB 때 바뀌었었지. 예. 원래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지검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어떤 프로토콜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 관련해서 뭐 논평이나 성명 낸 거 있습니까?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당연히 뭐 윤석열 라인으로 검찰공화국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청와대 인사에서도 우리가 뭐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인사비서관 다 검찰 출신들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검찰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윤석열 라인으로 채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특정 사건들 염두에 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하다 말았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수사해라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없애고 뭐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 뭐 계속 뭐 만들자고 있었고 아마 라임 사건이라든지 이걸 재수사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 증권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때 부패 온상이라면서 해체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의도를 가까이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코인 부분 루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서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라임 사건이라든지 염두에 두는 것 같고 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권범죄 수사도 하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그냥 뭐 서면 수사해서 그냥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피해자 증권범죄라는 거는요. 눈에 딱 드러나진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거기에 투자했다고 손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수사의 형평성 얘기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과유불급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장관이 없앤 게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 이외의 전문 인력들이 공조하는 체제인데 당시에 정권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만큼 전격적으로 그걸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한 건 좋은데 문제는 또 수사의 전문성을 넘어서 전 정권의 뭐 라임 옵티머스 등등을 겨냥한 수사가 가장 먼저 착수된다면 이 또한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할 거다. 네. 검찰 인사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